新年快乐！我妈说不能收。哎呀，已经放你兜里了。新年快乐！谢谢姑姑，但我不能要。乖，拿着。不用了。新年快乐！拿着上学用。真的不用了。拿着，拿着，还跟姑姑客气呢。我哪有你客气啊？毕业了，拿去玩。拿着。停下！先等一下，先没有先。别客气，别客气。红包。行，谢谢姑，那咱回家吧。开心，开心。姑姑，新年快乐！不客气，不客气，不客气。 다가오는 중국 춘절 연휴를 맞이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맞춤형 광고를 공개하고 있고 애플도 최근에 감성적인 광고를 발표했죠. 음력 1월 1일에 맞이하는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죠. 바로 춘절이라고 하고 춘절에는 여러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세뱃돈 문화입니다. 빨간 주머니란 뜻의 홍바오라고 부르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반드시 빨간 주머니를 사용해야 돼요. 빨간색이 행복을 부르고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받기보다는 거절한 후에 받는 것이 A라고 하고 어른이 돼서는 또 똑같이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플로도 홍바오 전달이 가능해서 얼굴을 보고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광고를 다시 한번 보시죠. 춘절에 이모는 조카에게 홍바오를 전달하죠. 조카는 배운 대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이모에게 계속 당하게 되죠. 당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건데 사실. 매년 홍바오 전투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乖，拿着。不用了。 꽤 성숙해진 조카는 이제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기세를 보여줍니다. 新年快乐！ 이때 처음 나이키 운동화가 등장하는데 저는 처음에 아예 눈치도 못 챘어요. 되게 빠르게 지나가서. 나이키는 중국 춘절 문화를 완전히 파악한 걸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최신 트렌드까지 보여줘요. 어플로 홍바오를 보내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이키가 보통 신경 쓴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조카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어른이 돼서 돌려주는 문화까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나이키 신발 등장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상황에 맞는 정확한 중국 가사까지 사용한 겁니다. 작정하고 중국을 홀리려고 만든 광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벌인 아디다스도 중국 춘절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도배해서 춘절 느낌이 물씬 풍기긴 해요. 안젤라 베이비도 등장을 하고 소품으로 부채, 화살, 전통 의상이 다 등장을 하긴 하는데 뭔가 나이키 광고에는 역부족이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고 교감할 요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요. 나이키는 왜 이렇게 작정하고 중국 광고를 만들었을까요? 역시 차이나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작년 나이키 글로벌 총 매출이 45조인데 북미가 40%로 1위 지역이고 총 18조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위 지역은 유럽으로 25%를 차지하는데 총 11조를 벌었죠. 그리고 다음이 바로 중국으로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총 매출이 7조지만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수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과 위협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닝과 안타가 그 주인공인데, 리닝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닝이 1990년에 설립을 했고 작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성장 속도에서 나이키를 제껴서 이슈가 되었던 스포츠 브랜드예요. 리닝은 농구 선수죠. 드웨인 웨이드와 종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가 만드는 농구화 라인의 디자인 정권을 부여받으면서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농구화를 출시하면서 인지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미국에서조차. 중국 브랜드의 특징은 약간 과감한 빅스타를 계약해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안타는 여러 브랜드와 합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1991년에 설립했죠. 안타 역시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파르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의 성장세를 보면 진짜 나이키가 지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빨라. 빅스타로서는 클레이 톰슨과 계약을 했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이 광고를 보니까 좀처럼 보기 드문 CG를 사용했는데 날개를 달고 덩크를 하지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안팎으로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 나이키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로고가 비슷한 건 나만의 느낌인 걸까요? 나이키가 중국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 나이키는 작년에 언더커버와 콜라보를 진행했죠. 근데 디자이너 다카하시 준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중국 심기를 건드린 건데 중국 송환을 반대한다는 걸 포스팅했죠. 그래서 나이키가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중국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